지금 시장에서 밤잠을 가장 설치고 계신 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마도 굳건할 줄 알았던 대한민국 증시의 심장,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주주분들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기어이 16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3월 31일 삼성전자 종가는 106.77 700원으로 전일 대비 8,600원이 빠졌어요. 하락률로 따지면 하루 만에 거의 5%가 폭락한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장중에는 106.77 300원까지 밀리며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7만 원이 아침 시가부터 허무하게 무너졌고 그 아래로 장 내내 줄곧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 뱀객 700원이라는 숫자가 왜 그토록 투자자들의 멘탈을 부수고 있는지 냉정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52주 고점은 무려 22만 3천 원이었습니다. 고점 대비로 계산하면 약 25%의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의 4분의 1이 단숨에 증발했어요. 불과 한 달 전, 그러니까 2월 25일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하며 온 나라가 환호성을 지를 때만 해도 삼성전자 역시 당당하게 고점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그리고 잔인하게 뒤집혀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꽉 쥐고 계신 분이라면 머릿속에서 딱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겁니다. 여기가 진짜 영혼의 바닥이면 지금 영끌해서라도 더 사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밑에 지하 안반수가 더 있을지도 모르니 더 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피눈물을 머금고 빼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데이터여야 합니다. 오늘 저는 경제관측 편의점의 시선으로 매도와 매수 양쪽의 논리를 철저히 뜯어보고 이 하락장에 진짜 뇌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딱 집중해 주십시오. 먼저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무서운 매도 쪽 논리부터 팩트로 보겠습니다. 가장 뼈아픈 데이터는 바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3월 30일 기준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48.062%까지 추락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2013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무려 12년 반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50%를 굳건히 넘고 있었는데 50%가 깨진 뒤 49% 아래까지 무너져 내려오는데 한 달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얼마나 공포에 질려 빠르게 도망치고 있는지가 이 숫자 하나에 명확하게 다 담겨 있어요. 매도 규모를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삼성전자 단 한 종목에서만 순매도한 금액이 무려 16조 2,556억 원입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 매도량까지 합치면 23조 원이 가볍게 넘어갑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체의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32조 원이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한 겁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단순히 한국 시장 전체를 떠나는 것을 넘어 철저하게 삼성전자를 타겟으로 집중적인 묻지마 투매를 던지고 있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도대체 외국인은 왜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파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날카롭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율의 공포입니다. 3월 31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30원을 돌파했습니다.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보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달러로 투자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주식을 들고 있으면 주가가 1%도 안 빠져도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 가만히 앉아서 거대한 손해를 봅니다. 환율이 1,400원일 때 산 주식을 환율이 1,530원인 지금 팔면 원화가 쪼그라든 만큼 끔찍한 환차손을 얻어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인은 손실을 줄이려 더 급하게 팔게 됩니다. 이게 지독한 악순환입니다. 외국인이 팔아서 달러로 바꿔나가니 원화는 더 약해지고 원화가 약해지면 공포에 질린 외국인이 다시 더 파는 늪에 빠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차익 실현의 강력한 압력입니다. 코스피는 2025년에만 75%가 넘게 올랐고 2026년 최도 단기간에 29%가 추가로 폭등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늘 꼭대기에 있는 상태에서 중동 전쟁이라는 통제불능의 거대한 불확실성이 터지니까 일단 그동안 먹은 이익이라도 확실히 챙기고 도망가자는 심리가 폭발하는 겁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가파르게 상승했던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구글이 발표한 터보퀀트 충격이라는 기술적 악재입니다. 구글이 AI 메모리 사용량을 기존의 6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그럼 메모리 반도체 덜 팔리는 거 아니야? 라는 치명적인 수요 의구심을 키운 겁니다. 중동 전쟁이라는 거대한 매크로 악재에 기술 악재까지 겹쳐버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얼어붙었습니다. 전쟁, 1,530원이라는 고환율, 그리고 기술 악재. 어느 하나만 터져도 시장이 크게 휘청일 메가톤급 악재 3개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금융투자업계가 지금 장세를 고유가, 고환율, 외국인 이탈이 완벽하게 겹친 복합 조정이라고 무겁게 진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스피 1200포인트 증발의 뇌관, 호르무즈 해협의 저주. 외국인의 투매가 만들어낸 거시적인 충격을 코스피 숫자로 좀 더 넓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31일 코스피는 5,143포인트에서 장을 열었지만 오전 9시 18분에 벌써 5,061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5,100선이 속절없이 무너진 거죠. 심지어 장중에는 심리적 마지막 방어선이던 5,000선마저 한때 깨져버렸습니다. 1월 27일에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을 돌파했을 때 온 나라가 5,000포인트 시대라며 환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딱 2달 전인데 지금은 그 5,000선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6,000을 넘었던 시장이 지금 5,200선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단 한 달 만에 지수가 약 1,200포인트, 무려 20%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3월 한 달 사이에 국내 증시 상장사 시가총액이 무려 84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그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만 372조 원이 날아갔어요. 이 숫자의 끔찍한 규모를 체감하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 전체 예산이 약 680조 원 수준인데 그 예산의 절반이 넘는 거대한 돈이 단 두 종목의 시가 총액에서 한 달 만에 완벽하게 사라진 겁니다. 아시아 전체 증시에서도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 자금 504억 5천만 달러가 유출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월간 유출을 기록했고 그중 한국에서만 135억 달러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표현을 빌리자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9일째 조단 위에 투매를 던지고 있는 패닉 상황입니다. 3월 31일 오후 2시 기준으로만 하루에 3조 3,015억 원을 팔았고 3월 한 달만 따지면 코스피 순매도가 32조 원을 넘겼으며 2월까지 합산하면 51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본이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대한 투매를 불러일으킨 진짜 뇌관은 한국 주식시장 내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뇌관은 바로 중동입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하면서 끔찍한 전쟁이 시작됐고 3월 31일이면 벌써 딱 한 달째를 맞습니다. 그런데 종전의 기미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30일 자기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란과 조기 합의가 안 되면 발전소, 유전, 그리고 핵심인 하르그 섬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섬뜩하게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종전 시점을 아예 제시하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머나먼 중동의 전쟁이 도대체 삼성전자 주가랑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전쟁 이후 이 해협이 사실상 완벽하게 막혀 있습니다. 세계 해상 교역의 약 11%,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인데 머스크나 하파크로이트 같은 글로벌 대형 해운사들이 전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배들이 저 멀리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삥 돌아가야 하니까 운송 기간이 수주일이나 더 걸리고 물류 비용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혼란이 수개월 지속되면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연결고리는 반도체 핵심 원자재입니다.
3월 12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 전쟁의 경제적 여파가 석유와 가스를 넘어서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원자재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황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구리를 정제하고 웨이퍼를 처리하는 데 꼭 필요한 원자재인데 놀랍게도 전쟁 전에 세계 황 공급의 최대 45%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가 3월 13일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황 가격이 이미 25%나 치솟았습니다. 해협이 막혀 있으니까 반도체 원자재 공급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안해지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반도체를 만드는 비용이 끝없이 올라가고 물류가 느려지며 결국 기업의 이익 마진이 무참히 깎이는 거 아니냐는 극도의 우려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도 눈물도 없는 매도 논리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동전에는 항상 뒷면이 존재합니다. 경제관 측 편의점의 시선으로 외국인의 매도 폭탄에 철저히 가려진 삼성전자의 진짜 실적과 미친 펀더멘털 전망을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KB증권이 3월 12일에 낸 놀라운 리포트를 보십시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무려 40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6배가 증가한 경이로운 수치예요. 이 중 메모리 사업 부문에서만 38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단 한 개 분기, 고작 3개월 동안 벌어들인 실적만으로 2025년 연간 전체 메모리 영업이익인 32조 원을 가뿐히 넘어선다는 무서운 뜻입니다. 2분기 전망은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51조 원이에요. 전년 대비 11배가 넘습니다. 연간으로 길게 펼쳐보면 2026년 전체 영업이익 전망이 220조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45%가 증가하는 역사적인 폭발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미친 듯이 폭주하는 걸까요? 가격이 끝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1%, 낸드 가격이 48% 올랐어요. 연간 기준으로는 디램이 전년 대비 148%, 낸드가 111% 오를 거라는 압도적인 전망입니다.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재고가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고작 1주에서 2주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시장에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초강력 공급자 우위의 상황인 겁니다. KB증권 리포트는 심지어 삼성전자 메모리 물량이 2027년까지 사실상 완벽하게 완판이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걱정하시는 터보퀀트, 구글의 그 메모리 절감 기술 악재도 본질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키움증권의 심층 분석을 보면 데이터를 압축하게 되면 나중에 연산할 때 그것을 다시 풀어야 하니까 엄청난 추가 연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연산에는 필연적으로 대역폭이 넓은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가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부가 가치인 HBM 수요에는 긍정적이라는 완벽한 역발상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HBM4가 바로 이 지점에서 폭발적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거대한 펀더멘털을 믿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16조 원을 쏟아내며 공포를 조장할 때 같은 기간 개인이 삼성전자를 15조 2,887억 원이나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이 패닉에 빠져 던진 물량을 개인이 거의 1대1로 바닥에서 싹쓸이해 받아낸 겁니다. 누군가는 이 극단적인 하락을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의 시선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36명 중 무려 35명이 16만 원대인 지금도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 평균이 약 24만 원이에요. 지금 167,700원에서 보면 위로 43%가 넘는 거대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내일 당장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외국인은 가우거래일 연속으로 조단위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그 매도를 멈출 트리거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게 냉혹한 현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공매도의 양면성입니다. 3월 25일 기준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16조 974억 원으로 사상 처음 16조를 넘었어요.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투자자가 그만큼 득실거린다는 공포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막대한 공매도 물량은 나중에 주식을 무조건 사서 되갚아야 하는 숏커버링 대기 물량이기도 해요.
시장이 악재를 털고 반등할 때 이 16조 원은 증시를 미친 듯이 위로 밀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매수세로 돌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키움증권의 또 다른 분석을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4천조 원대인데 외국인의 3월 순매도 비중을 수치로 계산하면 전체 시총의 약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그 비율이 무려 6%였습니다. 금액 규모만 보면 충격적이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아직 시장이 붕괴될 극단적 패닉 수준은 아니라는 이성적인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매도 쪽 진영은 전쟁 장기화, 1,130원의 살인적인 환율, 외국인의 9일 연속 투매, 그리고 반도체 원자재 공급 불안이라는 네 가지 거대한 악재가 주가를 짓누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매수 쪽 진영은 1분기 40조 원 영업이익, 2027년까지의 완판 신화, 디램 가격 148% 폭등이라는 반도체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펀더멘털을 쥐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하로 빠졌는데 기업의 체력은 역대 최강이라는 극단적인 괴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진실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금 매수냐 매도냐를 섣불리 단정짓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팩트는 이 혼란스러운 판의 열쇠는 결국 중동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멈추면 폭등했던 환율이 내려오고 환율이 내려오면 달러를 쌓아들고 도망갔던 외국인이 돌아오며 외국인이 돌아오면 40조 원이라는 이 미친 실적 전망이 그제야 주가에 폭발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전쟁이 길어지면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갈퀴로 쓸어 담아도 주가는 계속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업계의 공통된 진단을 기억하십시오. 코스피가 다시 강하게 반등하려면 딱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중동 불안 완화, 미국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 진정, 원화 약세 완화, 그리고 외국인 수급 회복입니다. 삼성전자의 16만 원대, 이 숫자가 바닥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조정의 시작이 될지는 결국 중동 정세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극한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누군가처럼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는 기회로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거칠게 흔들리고 뉴스 헤드라인이 여러분을 공포로 몰아넣을 때일수록 숫자를 보면서 다이빙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장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투자를 위해 뉴스의 이면을 가장 냉정하게 읽어드리는 경제관측 편의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